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독일문제연구소 소장 김동명 예비역 대령입니다. 날이 갑자기 많이 추워졌습니다. 아무쪼록 여러분도 옷 좀 두둑이 잘 챙겨 입으시고 아무쪼록 감기 걸리지 않도록 조심하시고 그리고 이 화려한 겨울 잘 맞으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지난번 영상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오늘은 이제 핵잠수함에 대해서 여러분께 소개를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이 공부를 하다 보니까 내용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자 1부와 2부, 3부를 나누어서 3부로 나누어서 이 문제를 제가 분석을 해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 1부에서는 일반적으로 그 핵 추진 잠수함이 어떤 것인지, 자, 여기에 대해서 이제 예컨대 작동 원리가 어떤 것인지, 또 재래식 그 잠수함과 어떤 차이를 보이고 있는지, 자, 이런 얘기를 이제 제 1부에서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제 2부에서는 전 세계의 이제 핵 잠수함 그 운영 실태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지구상에 6개 나라가 이 핵 잠수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미국을 위시해서 P5하고 인도가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 자, 이 운영 실태를 여러분께 이제 소개를 드리고, 또 이와 관련된 여러 가지 이제 교훈이나 우리가 시사점 같은 거, 우리가 지금 참고할 만한 그런 내용들이 있나 하는 걸 이제 살펴보도록 하고, 그 다음에 제 3부에서는 이제 우리 한국 그 핵추진 잠수함 프로젝트 여기에 대해서 상세하게 이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지지난달이죠. 그러니까 10월 말에 이제 그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 한국이 이제 핵잠수함을 뭐 갖도록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적이 있기 때문에, 자, 이에 관련해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지금 관심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이 문제를 이제 집중적으로 짚도록 하겠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는 이제 아까 얘기대로 이제 육군 장교고, 해군 장교가 아닙니다. 그리고 무슨 잠수함이나 아니면 재래식 잠수함이나 이런 데 관련된 그 지식이 대단히 일천합니다.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오늘 다음 영상, 그 다음 영상, 이 세 편의 영상에서 뭐 좀 문제가 많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솔직히 그걸 다 인정을 하고 그렇게 봐주시면 좋겠고, 그러나 제가 이 간접적으로 여태까지 잠수함과 이제 인연을 맺어온 것이 사실은 제가 이 관련해서 지금 사업을 약 한 10여 년 이상 지금 해왔기 때문에 이제 어깨너머로 뭐 여러 가지 그 들은 얘기들은 제법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바탕으로 해서 제가 이 공부를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저는 그 요보 시스템 코리아라는 그 회사를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 자, 이것이 뭐냐면은 이제 독일의 그 요보 시스템 테크닉 악기, 이게 잠수함에 들어가는 커넥터와 페네트레이터를 생산해서 공급하는 그 회사 한국 대표를 이제 10여 년 이상 한국에서 했고, 그래서 이제 2년 전부터 이 두 회사가 독일 요보 시스템하고 저희가 이제 요보 시스템 코리아 해서 이 두 회사가 합작 회사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joint venture를 만들었는데, 여기에서 이제 앞으로 우리나라 그 잠수함의 이제 커넥터나 페네트레이터 이런 분야에서 조금이나마 그 기여를 하겠다 이래서 이제 지금 회사를 운영하고 있고, 이 회사는 지금 창원에 있습니다. 창원에 있고, 또 저희 회사는 이 잠수함 분야뿐만 아니고 요보 시스템 테크닉 악의 이 회사뿐만 아니고 지금 이제 우리나라 그 무인기에 들어간 특수 카메라 제조 회사인 독일의 그 카파사, 그 다음에 우리나라 이제 장갑차나 앞으로 그 이제 헬기나 전차나 이런데 이제 방탄 이쪽 그를 강화하는 그 프로텍션 분야를 강화하는 이 재질, 그런 재질을 생산하는 그 독일의 멜러 프로텍션이라는 회사가 있는데, 자, 여기 이제 또 이 문제도 우리가 지금 현재 우리 회사가 지금 커버하고 있고, 그 외에도 프랑스 버니어나 미국의 브룬스 이와 같은 그 커넥터 회사하고도 지금 현재 저희가 대표를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하여튼 이 잠수함 분야는 비록 육군 장교지만 그렇게 썩 그 낯선 그런 분야는 아니다, 이런 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난 10월 달에 이제 우리 한국에서 아덱스라는 그 전시회가 있었는데,
이 자리에 이게 지금 말씀드린 여러 그 회사 그 대표단들이 저희하고 같이 조인을 해서 이제 부스를 차렸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사진들이 이제 그런 거고, 자, 여기 전부 이제 독일 분들이고 프랑스 분들이 전부 오셨고, 그렇다는 말씀을 이제 드리면서, 본격적으로 얘기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릴 순서는 먼저 이 문제에 관련해서 배경을 간략히 여러분께 소개를 드리고, 그 다음에 핵잠수함의 역사, 언제부터 도대체 이 핵잠수함이 만들어져서 지금까지 운영되고 있는지, 그리고 이 핵잠수함이 어떤 원리로 지금 현재 작동하는지, 이 문제, 그 다음에 이와 관련해서 또 재래식 잠수함과 작동 원리 어떻게 그 구분되는지, 이런 얘기를 지금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핵추진 잠수함의 그 특성, 예컨대 재래식 잠수함하고 비교했을 때, 자, 이것이 어떻게 지금 현재 구분되는가, 이런 얘기를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핵잠수함이 여태까지 사고가 제법 있었는데, 자, 이 얘기를 이제 소상하게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여태까지 이 강대국들이, 이 주변국들이 핵잠수함과 재래식 잠수함 이것을 어떻게 서로, 이제 보유하고 있는지, 자, 이런 얘기도 하면서 앞으로 우리 한국군이 이제 어떤 그 선택을 해야 될 것인가. 지금 현재는 약 20척의 재래식 그 잠수함을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데, 이제 앞으로 이 핵잠수함을 만약 건조할 경우에 어떻게 이제 그 운용을 할 것인가, 뭐 이런 것들을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도표에서 보면은 지금 이거는 핵하고 재래하고 전부 다 합친 건데, 이와 같은 나라들이 지금 현재 전부 전 세계에서 잠수함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뭐 거의 그 끝부분에 독일 같은 경우는 지금 재래식 잠수함이 6척밖에 안 됩니다. 6척밖에 안 되고, 그동안에 그 재래식 잠수함의 완전히 최고 선진국이 독일이 지금 이런 실정인데 반해서 우리 대한민국은 비록 독일로부터 디젤 잠수함을 배웠지만은, 만드는 걸 배웠지만, 지금 현재는 한 20척을 보유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기 지금 나와 있는 이 수치들은 보유 척수, 이거는 지금 현재 각 나라별로 대단히 그 전부 다 비밀사항이기 때문에 노출되는 그 정보가, 공개된 정보가 들쑥날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정 부분 차이가 있을 수가 있다. 이런 거를 우리가 인지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 핵잠수함이 이제 우리 사회에 크게 그 대두가 된 것은 지난 10월 29일 날 그 트럼프가 한국에 와서 앞으로 한국이 핵잠수함을 건조할 수 있도록 허용하겠다 얘기를 하면서 앞으로 이 잠수함은 필리 쉬프야드, 그 필라델피아에 있는 필리 조선소에서 자, 이 조선소는 이제 하나그룹이 작년 2024년도 12월 달에 구매를 했기 때문에 자, 여기서 건조를 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지금 이제 얘기를 하고 갔습니다. 얘기를 하고 갔고, 이와 같은 그 허용 배경을 우리가 살펴보면은 그간 이제 미국 입장에서는 자, 인도 태평양 이 지역 어떤 이 전략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예컨대 중국을 바라보면서 인도 태평양 이 지역에서 이게 동북부를 이 커버하는 것이 대한민국이고, 그렇기 때문에 특히 북한의 그 잠수함 위협이나 아니면 러시아로부터 아니면 중국으로부터 북부 함대 뭐 이런 데로부터 이제 예상할 수 있는 그와 같은 그 위협에 대해 해상세력 그 위협에 대해서 무언가 지금 카운터 파트가 있어야 되는데 이것이 바로 이제 대한민국이 앞으로 이 역할을 수행했으면 좋겠다. 이와 같은 그 미국의 바람이 이제 그 우리의 요구와 일치했다. 이렇게 저는 보고 그 외에도 북한은 지금 이제 2021년부터 우리가 지금 이제 핵잠수함을 보유하겠다. 이런 그 얘기를 했고 1월 달에 그 당시에 8차 그 노동당 전당대회에서 이제 김정은이가 그 얘기를 했죠. 그러면서 또 작년 또 올 3월 김정은이가 실제로 그 조선소에 가가지고 핵잠수함 만드는 조선소에 가서 이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 당시에 그 만드는 그 잠수함의 그 직경, 이거를 볼 때 지금 이제 기존의 그 재래식 잠수함 한 배 이상으로 크다. 예컨대 한 11m에서 12m 가까이 된다. 이런 것들이 이제 전문가들의 그 진단이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지금 현재 북한이, 이 핵잠수함을 지금 만들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이제 전부 판단을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자, 이와 같은 상황에서도 우리가 지금 대비를 해야 된다. 핵잠수함에는 역시 핵잠수함이 있어야 되겠다. 이제 그런 차원에서 이제 전부 고려가 된 것 같고, 자, 이와 같은 상황에서 우리 한국 해군은 이제 천군만마를 만난 것 같다. 이렇게 이제 제 입장입니다. 그래서 핵잠수함 보유 이거는 이제 오랜 그 기간 동안에 우리의 수건 사업이고,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 해군은 이제 재래식 그 잠수함만 보유하고 있다. 아까 얘기대로 20척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보고급, 그, 이제, 그 209급이라고 그러죠. 1200톤짜리. 이게 원래 9척인데, 한 달 전에 이제 한 척이 퇴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8척을 우리가 지금 실전 배치해 놓고 있고, 그 다음에, 장보고 2. 이것은 이제 214급인데, 손원일급이라고 그래서, 이건 1800톤인데, 이제 9척을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장보고 수리해서 이거는 도산 안창호급이다. 3600톤급이다. 600톤급이다. 이것을 지금 이제 3척을 우리가 지금 갖고 있고 또 2척은 지금 건조 중에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핵잠수함이라고는 이제 핵을 동력원으로 해서 핵을 동력원으로 탑재한다. 그러니까 잠수함 안에 소형 그 원자로를 탑재시킨다. 그것이 이제 그 프로펠러를 돌려서 이제 구동케 하는 그런 그 잠수함을 핵잠수함이라고 그런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이 핵잠수함에는 이제 우선 선체, 헐 이게 있고, 그 다음에 원자로가 있고, 그 다음에 미사일 체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핵잠수함하고 재래식 잠수함의 가장 큰 차이점은 자, 추진 방식의 차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핵잠수함 같은 경우는 이제 원자로 이 핵분열 이거를 이용해서 이제 전기 터빈을 추진해서 자, 이렇게 이제 잠수함을 가게 하는 거고, 그다음 재래식 잠수함은 디젤 엔진으로 이제 배터리를 충전하고 이 배터리 힘으로 이제 전기 모터를 돌려서 이제 잠수함 프로펠러를 돌리게 한다.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추진 방식의 차이는 이제 작전 지속 능력의 차이를 가져오고 속도의 차이를 가져오고 그 다음에 크기나 비용 등 이런 분야에서도 완연한 그 차이를 가져오게 하는 그 같은 모든 잠수함 특성에 이제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뭐 그런 그 팩터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핵잠수함의 이제 용도는 주로 보면은 항공모함이나 강습 상륙함 이런 것들을 이제 엄호하게 하고, 그 다음에 속도가 이제 재래식보다 대단히 빠르기 때문에, 그 다음에 또 물속에서 오래 그 채굴하기 때문에 원거리 작전에 지금 현재 청해 작전에 이제 사용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적의 잠수함이나 아니면 적의 수상함을 그 격침하는데도 이제 그 역할을 하고, 그 외에 이제 토마호크 순항 미사일, 그 다음에 이 특수작전 부대 SOF 그 특수작전 부대 요원들을 전부 이제 싣고 예컨대 이제 특수작전을 위해서 기동을 하면서 해안에다가 이제 전력을 투사시키고 그러면서 이제 지상부대 작전도 지원할 수 있는 그와 같은 역할도 할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이제 ISR에서 Intelligence, Surveillance, Reconnaissance에서 정보, 감시, 정찰 임무 이런 것들도 수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핵잠수함 이것은 글로벌 해상작전에서 사용되는 귀중한 그런 그 도구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은 핵잠수함은 이제 크게 우리가 두 가지 종류로 구분을 합니다. 그러니까 맨 처음에 영어로 자, SSN이 있고 SSBN이나 SSGN이 있다. 자, 이건 같이 보고. 그래서 이것들, 이와 같은 그 SSN 이런 걸 붙이는 거로 이제 최초 미국이 명명을 했기 때문에 통상 우리 이 서방 세계에서는 이와 같은 영어로 이제 핵잠수함을 구분을 합니다. 여기서 SSN이라고 하는 핵추진 공격 잠수함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SS 앞에 나오는 S 두 개는 Ship Submersible 해서 이게 잠수함이라는 뜻이고, 그 다음에 뒤에 나오는 N은 Nuclear Powered 해서 핵추진이다. 그래서 SSN은 핵추진 잠수함인데, 이것은 주로 이제 잠수함이나 아니면 수상 이런 걸 공격하는 용도로 만들었기 때문에 핵추진 공격 잠수함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SSN에는 탄도미사일을 운용하지 않는 공격형 원자력 잠수함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미국의 로스앤젤레스급, 그 다음에 버지니아급, 시울프급, 자 이와 같은 세 개의 그 클래스에 따른
잠수함을 우리가 SSN이라고 구분을 합니다. 그 반면에 다른 것이 이제 SS, 그 다음에 BN, SSGN 뭐 이렇게 되는데, 이런 것들은 지금 현재 이 가운데 B는 뭐냐 하면은 ballistic missile이다. SS는 전과 동이고, 그 다음에 뒤에 나오는 N도 마찬가지로 nuclear powered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SSBN 하면은 이것은 핵 추진 탄도 유도탄 잠수함이다. 그러니까 여기에는 이제 탄도 미사일이 지금 들어가 있다.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원거리에서 이제 적을 공격할 수 있는 SLBM을 발사할 수 있는 그와 같은 그 잠수함이다. 그런 얘기죠. 잠수함 발사 탄도 미사일을 장착한다. 그리고 SSGN 여기서 G는 가이드 미슬 해서 자 이게 순양합니다. 순양 유도탄을 장착한다. 그러니까 이게 토마호크나 뭐 크루즈 미슬 이런 것들을 이제 전부 장착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에는 4개 급이 있는데 아까 얘기한 3급, 로스앤젤레스, 버지니아, 시울급은 SSN이고 그 다음에 마지막 그 오하이오급, 자 이것이 SSBN이다. 이렇게 이제 구분을 합니다. 그래서 SSN과 SSBN 구분은 이제 서로 기능이 다른 잠수함을 이제 일컫습니다. 그래서 SSN 같은 경우는 이제 수중에서 수상 전투함을 공격한다든지,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핵추진 공격 잠수함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또 여기에는 어뢰도 싣고, 그 다음에 순항미사일 같은 그 재래식 무기 이런 것들도 전부 탑재시킵니다. 그리고 SSBN이나 SSGN 여기에는 만약 어떤 이런 핵전쟁 징후가 포착이 됐을 경우에, 그러나 장시간 이 SSBN이나 SSGN은 해저에서 장시간 이제 은닉하면서 나중에 결정적인 순간 SLBM을 이제 발사합니다. SLBM. 그러니까 Submarine Launched Ballistic Missile 해가지고 이제 해상 발사, 이제 잠수함 발사, 이제 탄도 미사일 이런 것들로 이제 공격을 한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아주 바닷물 깊숙이 그리고 멀리서부터 최대한 그 해안에서 멀리 이격된 그런 외딴 지역을 이제 순찰할 수 있는 것이 SSBN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또 육상 목표물을 향해서 핵무기를 발사하는 게 플랫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위험 해역에서 또 SSN으로부터 보호를 받습니다. 자, 그리고 계속 이제 이 장거리에서 물 밑에 깊숙에서 있을 때 그 앞에서 이제 예컨대 이 전방 방위리 이런 것들을 이제 SSN이 해준다.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또 이 SSBN 같은 경우는 미국의 3대 핵전력의 한 축이다. 뉴클리어 트라이어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예컨대 제1축은 이 지상에서 발사하는 ICBM 대륙간 탄도 미사일이죠. 예컨대 뭐 5,500km 이상 되는 그 ICBM 이것이 이제 하나의 축이고 두 번째 축은 이제 전략 폭격기에서 이제 투사하는 예컨대 ALBM이나 ALCM 이런 것, Air Launched Ballistic Missile, 크루즈 미슬 이런 것들이 이제 전략 폭격에서 전부 내려가는 거. 전략 폭격기는 B-50이나 B-2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것이 이제 두 번째 공중 축이고 마지막 세 번째 축이 이제 해저의 바닷물 속에 SSBN이다. 이제 그 말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은 적의 선제 공격 시에도 생존을 보장할 수 있는 이제 분산 배치 개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지상에 있는 ICBM 사이트나 아니면은 이 전략 폭격기 기지나 뭐 이런 것들은 얼마든지 적의 그 공격으로부터 쉽게 노출될 수 있는 그와 같은 그 한계가 있기 때문에 완전히 이제 이 바닷물 속에다 집어넣어 놓으면 이것은 또 다른 어떤 이런 은닉처가 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설사 지상에서 전부 다 날아가고 그 다음에 이 전략 폭격이 다 날아가고 해도 바닷물 속에서 오랫동안 이 수중에 있다가 자망하면서 그때 결정적인 순간 적에게 이제 보복 공격을 할 수 있는 그와 같은 자산이 바로 핵잠수함이다. 이렇게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핵잠수함, 이거는 이제 전 세계 해양 패권의 핵심이다. 그러니까 지금 아까 얘기대로 6개 나라가 이제 핵잠수함을 보유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는 68에서 73 이렇게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아까 얘기대로 이게 이제 공개 자산 이런 것, 이런 인포메이션 정보들이 전부 다 이게 들쭉날쭉하기 때문에 대략 68에서 73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SSN 그 다음에 SSBN, 오하이오 자 이런 것들이 있고 그 다음에 러시아 같은 경우는
자, 이건 냉전 시대 이래로 막강한 핵전력을 유지하거든. 지금 현재는 40척에서 50척을 가지고 있다. 이제 그렇게 평가되고 있고, 그 다음에 SSN 같은 경우는 야센급, 그 다음에 SSBN은 보레이급이다. 그리고 이제 중국 같은 경우는 지속적으로 해군력을 증가하고 있다. 지금 현재는 15척에서 20척으로 추산되지만, 그러나 잠수함 척수가 급격히 지금 증가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 평가되고 있고, SSN 3급, 그 다음에 SSBN 진급, 이와 같은 잠수함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 영국은 10척에서 11척 가까이 된다. SS 아스튜트급, 그 다음에 SSBN은 vanguard급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프랑스 같은 경우는 이제 자체 기술력으로 핵잠수함을 건조했고, 지금 현재는 8척에서 10척 정도 내외로 이제 보고 있고, SSN 쉬프랑, 그 다음에 SSBN은 트리옹팡, 자, 이렇게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인도는 러시아 기술 지원으로 이제 자체 개발해서 지금 3척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SSBN 아리안트급 재래식 잠수함도 가져와요. 차크라급. 자, 이거는 인도에서 가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핵 잠수함을 지금 도입하려고 이제 추진하고 있는 그런 국가들은 먼저 호주가 있습니다. 그래서 영국하고 미국하고 이제 안보 동맹인 어쿠스 이거를 2021년도에 이제 출범시켰기 때문에 여기에 따라서 지금 이제 미국의 버지니아급이나 아니면 영국의 아스튜트급이나 이런 것들을 전부 이제 이 두 나라가 이제 전부 다 기술들을 이제 전부 다 주고, 그래서 이제 그 호주 저 남쪽에 있는 그 항구에서 조선소에서 이제 건조하는 뭐 그런 그 계획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브라질도 프랑스 기술 지원으로 지금 현재 진행 중이고, 그다음에 우리 한국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그 추진을 시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일반적으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그 핵 잠수함의 역사를 간략히 이제 소개를 드리면, 먼저 잠수함 역사는 이제 재래식 잠수함, 이거는 내연기관 축전지를 사용하는 디젤 잠수함을 의미하는데, 이거는 이제 길게 보면은 자, 오래전부터 1621년 이후부터 잠수함 형태의 선박, 이런 제작 선박을 이제 영국이나 미국에서 이제 제작해 왔었고, 그 다음에 1863년도에 기계 추진식 최초 잠수함이 프랑스 그 플로저 이런 것들을 이제 발명을 했다. 그리고 최초 현대식 잠수함은 아일랜드의 존 홀랜드가 만들었고, 자, 그래서 이분을 이제 우리가 현대 잠수함의 창시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이제 디젤 일렉트릭 서머린, 이거는 완전히 이제 세계 최고의 그 기술력을 자랑한 나라가 바로 독일입니다. 독일이고, 이 독일은 1차 대전 때부터 잠수함을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로 그 당시에 이제 수상 그 상선을 그 공격을 하는 데 썼고, 그 다음에 2차 대전 때도 잠수함을 이제 운영을 했다. 그렇게 아시면 되고, 그 다음에 독일 잠수함에서 가장 그 유명한 것이 U-48, 우보트라고 그러는데 잠수함을 U-48이다. 이거는 2차 세계대전 중에 아주 맹위를 떨쳤다. 그러면서 독일 잠수함의 그 전성기를 이끈 그 잠수함이 바로 U-48이다. 지금 사진에서 보시는 이것이 이제 U-48인데, 자, 그 당시에 2차 대전 때 잠수함은 주로 이제 수상함처럼 바다 위를 막 이렇게 항해를 하다가 또 이 적에 보인다거나 이제 긴밀하게 이제 기동을 할 필요가 있겠다 싶으면 이제 그때 바닷물 속으로 들어가서 이제 뭐 수심 100m, 200m 여기를 이제 계속 그 수상하는 자망하는 그와 같은 형태가 이제 그 2차 대전 때 독일이 만든 잠수함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잠수함 요 보면은 여기 지금 대공포도 달려 있고, 그 다음에 함포도 달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실제로 그 수상함들하고 지금 교전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날아가는 그 비행기를 향해서 대공포도 쏠 수 있습니다. 쏠 수 있고, 또 바닷물 속에서 이제 작전도 할 수 있고, 이와 같은 것이 이제 U-48 그 당시에 이제 그 잠수함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총 2차 대전 때 12번 출동을 해가지고 무려 상선 51척을 격침시키고 군함도 한 척 격침시켰습니다. 그리고 아주 선전을 했는데, 그러나 1945년도 5월 3일, 그러니까 독일이 45년도 5월 8일 날 완전히 2차 대전에서 이제 패망을 했는데, 패망되기 이제
5일 전에 자 이걸 그냥 놔뒀다가는 이게 완전히 이 43도에 퇴역시켜가지고 이제 전부 이제 저 기항에다가 전부 이제 그 은닉 보관시켜 놓고 있는데 이게 이제 연합군 수중으로 들어간 것을 막기 위해서 이제 스스로 이거를 이제 바닷물 속에다 이제 폭침을 시켰다. 연합군 수중으로 들어간 걸 방지하기 위해서 자침을 시켰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요 U48은 길이가 그 당시에 66m 가까이 되고 잠항 심도는 250m에서 300m 정도 되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함포나 대공포 이런 것들을 장착하고 있었습니다. 자, 이 핵잠수함의 역사를 얘기를 할 때, 자, 이것을 이제 빠짐없이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것은 핵분열 발견으로부터 출발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원자로를 얘기하려면 반드시 핵분열이 필요하고, 자, 그래서 이 핵분열 발견 이후에 핵이용 관련해서 프로젝트로 이제 스타디가 됐었다.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939년도에 그 당시 3명의 그 독일 과학자, 리제 마이트너, 이건 이제 오스트리아 여성이고, 그 다음에 오토 한 화학자고, 그 다음에 프리드 슈트라스만, 자, 이 사람은 오토 한의 보조 화공학자고, 자, 이 세 사람이 이제 핵분열이라는 걸 발견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물질의 그 아주 기본이 되는 이 원자 속에는, 이 원자 아톰에는, 자, 이것은 이제 가운데 원자 핵이 있고, 그 주변에 이제 전자가 있고, 자,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원자인데, 이 원자 핵, 이 안에 뉴클리우스, 자, 이 원자 핵, 이것이 예컨대 중성자하고 충돌을 할 경우에, 중성자를 캡처했을 경우에 이것이 이제 분열되는데 그때 나오는 것이 이제 크립톤도 나오고 그 다음에 바리움도 나오고 이때 이제 세 개의 중성자가 또 다시 나온다. 그러면 이 나온 세 개의 중성자는 또 다른 우라늄 235를 만나서 이제 전부 핵분열을 하고 그러면서 많은 그 에너지, 그 열을 이제 발산한다. 이런 것들이 이제 핵분열의 골자인데 자, 이런 것들을 이제 1939년대 발견 이후에 이제 잠수함 여기도 뭐 좀 우리가 고려해야 되지 않냐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러나 먼저 육군 쪽에서 먼저 이것을 이제 장악을 하고 그러면서 지상 발사 그 핵무기 만드는데 이 핵분열을 이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이른바 우리가 저 맨하탄 프로젝트라고 그러는데 1945년 이후에 이제 강대국 때 미국과 소련은 핵무기 보유 경쟁에 이제 뛰어들게 됩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1945년도에 최초의 이제 핵실험을 7월 16일 날 트리니티 사이트에서 했고, 그다음에 3주 뒤에 여기다 밤 쉘링해서 껍데기를 입혀서 자 이것을 이제 8월 9일 날 45년 8월 9일 날 이 나카사키에다 터뜨렸는데 이것이 이제 플루토늄탄이고. 그 전에 8월 6일 날은 히로시마에 터뜨린 거, 이거는 이제 핵실험은 상관없고, 이거는 아예 항공기에서 이제 그대로 우라늄, 우라늄 탄이고, 나카사키에 터뜨린 건 이제 플루토늄 탄이고, 자, 그렇게 이제 됐다는 거고, 그 다음에 소련은 49년도에 이제 핵무기를 개발했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이 핵무기 운반 수단, 자, 이런 것들을 이제 볼 때, 미사일이나 ICBM 아니면은 제트 전투기 뭐 이런 걸 이용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와 같은 그 투발 수단들을 이용을 해서 이제 우리가 핵무기를 만들어 놨더니 그러나 만약 이런 미사일이나 이제 이 제트 폭격기나 이런 것들이 만약에 이제 격추가 된다든지 파괴가 된지 이럴 경우에 선제공격 위협 이런 것들이 여전히 상존하고 있기 때문에 야, 이거를 바닷속에다 은닉하는 것이 낫겠다. 그래서 이때 나온 것이 이제 핵 잠수함을 발명하게 된 그런 계기가 됐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핵미사일 발사 개념 이런 것들도 도입되고 그러면서 이런 것들이 이제 핵 잠수함 등장 배경이 됐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는 먼저 자, 이게 하이만 리코버라고 하는 이 해군 제독이 자, 이 핵 잠수함 이거 개발을 주도를 했고 그래서 1951년도 미 의회가 승인을 한 이후에 54년도 9월 달에 최초로 미국 해군은 노틸러스 3 이것이 이제 핵잠수함입니다. SSN 571 이것을 취역시켰습니다. 이 노틸러스 3은 이제 길이가 98m 되고 그 다음에 그 당시에 이 건조 비용으로 5,500만 달러가 소요가 됐고
그 다음에 이 워싱턴, 웨스팅하우스, 여기에서 이제 웨스팅 코퍼레이션, 여기서 원자로를 이제 제조를 했고, 그 다음에 엘렉트릭 보드 컴퍼니에서 이 선박 선체를 건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 노틸리스호가 최초로 북극을 횡단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알래스카에서 출발해서 그린란드까지 무려 2,945km를 횡단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25년간 운항을 하다가 1980년도에 이제 50만 마일을 이제 소화를 하고 운항을 하고 1980년도에 퇴역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소련 같은 경우는 50년대 초에 이제 핵잠수함을 개발 시작을 했고, 그래서 1958년도에 이제 레닌스크 콤소몰, 자, 이와 같은 이제 핵잠수함을 만들어서 취역을 시켰고, 그 다음에 영국 같은 경우는 46년도에 개발을 했다가, 그 다음에 최초로 드레드노트에서 이것이 이제 58년도에 이제 전부 취역을 시켰습니다. 그 당시에 이 리액터는 미국의 S5W, 자, 이 리액터를 썼고, 그러면서 그 당시에 이제 1958년도에 영국과 미국과 상호 방위 동맹 조약을 맺었습니다. 그러니까 1953년도로 한미 상호 방위 동맹 조약이 체결이 되는데, 이거보다 무려 이제 5년 뒤에 미국과 동맹국인 영국이 이제 상위 방호 동맹 조약을 체결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참고를 할 수 있고, 그러니까 얼마만큼 그 당시에 우리 이승만 대통령께서 자, 이 국제 정세를 미리 잘 내다보면서 완전히 우리 국익을 위해서 이와 같은 리딩을 했냐, 이거를 우리가 지금 감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그런 대목이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이 핵잠수함에는 이제 헐이 있고, 그 다음에 이 컴뱃 시스템 이런 것들이 들어가는데, 이거는 영국에서 전부 했다. 미국 디자인을 모방을 해서 지금 전투 체계나 아니면은 이 선체 만드는 건 영국에서 했지만, 그러나 이 리액터는 이제 미국 걸 썼다,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60년도에 2번함 밸리언트, 자, 이거를 건조를 했는데, 이거는 영국 자체 제작품이다. 그러면서 그 당시에는 이제 미국 리액터를 쓴 게 아니고 롤스로이스 이제 가압수형 원자로 이거를 썼다. PWR, Pressurized Water Reactor 1, 이거를 썼다. 그 다음에 핵잠수함 관련해서 미국과 영국 협력, 이런 것들은 이제 긴밀하게 양국 간의 기술 협력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리액터 디자인 이런 것들은 미국이 이제 영국한테 전부 줬고, 그러나 영국은 이제 submarine 디자인, 그 다음에 이 콰이트닝 테크닉 해가지고 소음을 제거하는 그와 같은 방음 장치, 뭐 이런 기술은 이제 영국이 미국한테 전부 건넸다. 그리고 또 1959년도에 미국은 최초로 이제 SSBN을 만들었다. 자, 이것이 이제 조지 워싱턴인데, 그러면서 이거 이제 60년도에 이제 SLBM 시험 발사를 이 조지 워싱턴에서 했습니다. 여기에는 이제 16개 폴라리스 A1 미사일을 이제 장착을 했고, 그 다음에 1967년도에 무려 이제 미국보다 무려 이제 8년 뒤에 소련이 이어서 이제 SSBN을 출범시켰다.